챔피언. 네, 좋죠. 네. 자, 이번 시간은 노동초대석. 빠밤. 빠밤. 이거 여러분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다시 할게요. 이번 시간은 노동초대석. 빠밤. 빠밤 빠밤 빠밤. 이런 시간차 공격 좋습니다. 네. 자, 현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을 만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저희 라디오 듣는 이 청취자분들에게 낯익은 분들입니다. 이 국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물건을 배송을 해주시는 아주 고마운 택배 현장에서 배송을 해주시는 노동자 여러분 세 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간략하게 한 분씩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수원 CJ 대한통운에서 일을 하고 있는 10년째 일을 하고 있는 김윤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CJ 수원 8달 영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우호라고 합니다. 지금 13년 차고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J 대한통운에서 일하는 권호 씨의 부인 주영미입니다. 두 분 결혼하신 건가요? 예. 전혀 몰랐습니다. 남처럼 계시길래 몰랐어요. 자, 먼저 택배 일을 하고 계신데 저희 또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그럴 텐데 이게 잘 아는 듯해도 모르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언론에서 접하는 부분 이런 부분만 있고 그래서 이 택배 일이 어떤 일인지 뭐 일가를 포함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택배 노동자들은 그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아침에 물건이 나오면은 그 물건을 1톤 그 탑차에 물건을 싣고 배송지에 가서 우리 고객들한테 직접 배송을 하는 배송 업무와 배송이 끝나면은 그 기업체나 개인들로부터 계약한 CJ 대한통운 물건을 상차를 해서 그 1톤에 상차를 해서 다시 터미널로 와서 내리는 업무, 이 두 가지 업무가 우리 택배 노동자가 하는 주 업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라면 배송 그리고 뒤에 일이 제가 알기로는 지파라고 하는 건데 맞죠? 네, 지파 작업? 네, 맞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시고 그러면 저희 권호원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지파 작업이라는 거는 이 시간대라든가 일의 성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파 작업이라는 거는 그 택배 기사들이 주 업무가 배송이고 그다음에 배송을 시작을 배송이 끝나는 시간. 즉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뭐 월 일평균 한 250개 정도 하는데 네. 끝나게 되면은 뭐 한 5시 정도 되는데 보통 대부분의 기사들은 업체들이 마감하는 시간 네. 즉 6시부터 지파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파를 시작을 해서 모든 거래처에 이제 물건을 실어 와서 이제 터미널로 가서 다시 이제 간선차라는 데다가 상차를 시키게 되는데 네. 그 상차하기까지의 시간이 보통 한 3시간, 4시간 정도 소요돼요. 3시간, 4시간. 네. 오, 이거 짧은 시간이 그러니까 아니네요. 결국 한 11시 정도 끝난다고 봐야죠. 11시 정도에 끝나고.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저희 택배 노동자분들 오신다고 하니까 한 분이 꼭 여쭤봐 달라고 말씀하신 게 있는데 지금 이 전국에 이 택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지금 저희 CJ 대한통운은 아마 대략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요. 한 2만 5천 명의 노동자가 있고 전체 우리가 보통 노동조합에서 말하는 산별노조까지 다 합치고 그 우체국까지 포함시키면은 한 6만에서 6만 5천 정도가 택배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6만에서 6만 5천 명이 매일 일을 하고 계신다고 네, 봐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네요. 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람들도 이미지가 있어요. 택배 노동자 그러면 결코 쉽지 않은 일, 3D 직종, 정말 어려운 일 이렇게 다 인식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이 일을 하시면서 어떤 점이 이제 힘들었는지 이런 얘기들 한번 들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가장 힘들었던 게 이 계절마다 저희가 그 택배 물량들이 조금씩 틀린데요. 보통 그 추수절 그 9월 달이나 10월 달쯤 되면은 우리가 농산물들이 올라오고 그리고 12월 달 되면은 우리가 그 전국적으로 그 행해지는 우리나라의 그 행사가 있죠. 네, 그 김치, 김장. 네, 이런 물건들이 오는데 이럴 때 약간 무게감이 있어서
좀 무릎이나 허리가 네. 조금 아프기도 합니다. 아 이제 직업병이죠. 네 무거운 물건들을 나르면서 이제 무거운 그러면 아니, 권호님 이 물건들이 무거운 건 어떤 게 또 있나요? 저희는 이제 뭐 물 주스 이런 것만 기억이 나기도 한데 뭐 배추 이런 지금은 것도 있고. 요즘은 이제 반려동물을 많이 하잖아요. 네. 많이 키우잖아요. 그 반려동물 키움과 동시에 새로 생기기 시작한 것이 고양이 모래입니다. 고양이 모래. 고양이 모래가 지금 그 김준수 씨가 말했듯이 절인 배추 이상으로 가면 갔지 절대 그 이하는 아니거든요. 아 모래 예. 무겁죠. 예. 엄청 무겁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무거운 물건들 때문에 아까 뭐 저희 무릎이라든가 이제 팔도 많이 안 좋아지고 예, 이런 것 때문에 또 많이 아, 힘드시고. 그런데 네. 뭐 그걸로 인해서 또 가벼운 물건 또 있습니다. 뭐 힘든 건 맞지만 네.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돈을 벌고 있으니까요. 뭐 그렇게 딱히 네. 뭐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하지만 힘드네요. 네. 힘든 거는 힘든데 뭐 나쁜 네. 건 아니다. 예, 네. 이렇게. 그리고 제가 중요한 질문을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택배 노동자로 오래 일을 했던 이제 남편분과 이제 살아오시면서 이제 조영민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정에서 예, 어떤 부분이 이제 힘들었는지 이것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택배 노조 같은 거 생겨서 많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생겼고요. 제일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 손자가 있습니다. 네. 제 손자가 이제 집에 와서 할아버지 기다리면서 할아버지가 오시면 막 달려가가지고 할아버지 택배 일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그럴 때 정말 찡하고 네. 가슴이 저려고 내 남편이 비록 택배 사회적으로는 뭐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정을 지킬 수 있게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손자도 알아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예. 감동적인 얘기인데 지금 권호님은 떨떠름한 표정인 것이 네,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면은 네. 지금 저 집사람이 이야기했지 뭐 비록 택배 노동을 한다지만 택배 노동을 그렇게 봐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택배 노동도 하나의 신성한 직업이에요. 지금 어떻게 이제 그 IMF 이후에 뭐 특수 고용직이라고 해가지고 나왔지만은 네. 지금 택배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택배 노동 일 자체가 정말 신성하고 좋은 직업입니다. 보람도 있고 그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보람도 말씀하신 김에 다음 질문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방송 이름이 여러분의 빛나는 노동입니다. 이 빛나는 순간들이 또 노동하시면서 언제나 있잖아요. 이 착한 고객들이 이제 문합 선물 놓는 전통도 있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런 걸 포함해서 저희 택배 노동자로 일하시면서 제일 뿌듯하고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면 어떤 일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매일같이 좋은 일이 나면 참 좋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고객님들이 문 앞에 음료수나 좋은 그 먹거리를 내주기도 합니다. 특히 제가 일하는 그 아파트에 어릴 때부터 봐온 그 초등학생이 지금 고등학생이 되어서 저에게 그 음식과 물을 주면서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뭐 더한 나위 없이 뿌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다니면서 조금 더 행복하게 물건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처음에 일할 때는 이 초등학생 아이였는데 이제 아까 그 경력 들어보니까 10년 되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어느덧 훌쩍 자라서 네. 이건 정말 감동 깊은 일이네. 이게 택배를 하시다 보면 그러면 구역이 이제 정해져 있다 보니까 만나던 고객분들 계속 만나고 이런 일이 있나 보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 제가 일하는 구역이 하나의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모든 동생, 아이들도 제 조카, 동생들 같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이 저희 그 가족이 아닐까라고 싶을 정도로 네. 뭐 친밀한 관계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 또 얼굴을 보시는 네. 분들은 보고 네네. 하니까. 네. 그리고 권호님은 또 어떤 좋은 일들을 일하시면서 만나셨을까요? 저는 딱 일을 하면서 딱 두 분이 좀 기억에 남는데 두 분. 한 분은 제가 얼굴 한 번도 뵙지는 못했어요. 제 구역에서 지금 5, 6년 차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은 항상 가면은 그분은 문 앞에다가 뭐 음료수라든지 여름에는 시원한 음료수, 그다음에 겨울에는 따뜻한 커피 이런 걸 매일 내놓고 이제 메모를 남겨주시는 분이 있는데 네.
저도 바쁘기 때문에 그 답장을 뭐 제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항상 저도 이제 막 감사한 마음으로 메모를 가끔 남기고 오는데 또 한 분은 그 연세가 저보다 조금 더 있으시고 그 교육자로서 이제 정년 퇴직을 하신 분인데 네. 그분은 어떻게 제가 가는 시간을 어떻게 정확하게 맞춰서 나오시는지 항상 가면은 건물 앞에 서 계세요. 그리고 맞아주시면서 뭐 간접 군것질거리라든지 이런 거를 주시면서 수고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말씀을 계신데, 해주시고. 예. 하여튼 그 두 분만 저는 이제 좀 기억이 남고 뭐 다른 네. 특별하게 뭐 기억에 남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들어보니까 앞에 저 김준수님은 그 매일 그 고객분들 만나신다고 하셨고 지금 고노님도 아니라고 하셨는데 아니, 요게 저는- 그럼 가는 데마다 차이가 있나요? 그럼요. 어. 저는 그 원룸촌이다 보니까 네. 제가 가는 시간에는 거의 모든 고객분들이 출근을 하고 안 계세요. 빈집 네. 상태인. 거의 빈집 상태이기 때문에 얼굴을 거의 보지를 못합니다. 네. 얼굴 볼 일 그러니까 없으시고. 우리 김준수 씨하고는 틀리게 김준수 씨는 이제 그 아파트를 배송을 하시다 보니까 네. 여러 고객들을 자주 마주치지만 저는 그렇게 마주칠 일이 없어요. 없고 이제 그 맡은 구역에 따라서 이런 차이들이 조금씩 있네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또 생각난 김에 김준수님께 이거를 여쭙고 싶은데 저도 예전에 잠깐 이제 쿠팡 배송 일을 했었거든요.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리베이터를 제가 타면서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배송을 하잖아요. 할 때 이제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미리 온 이제 택배노도 다른 택배 회사 분들이 이제 미리 하고 있으면 또 하염없이 기다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혹시 현장에서 이런 일들을 마주치면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또 동종에 계시는 분들인데. 처음에 엘리베이터에 그게 하나의 그 에피소드일 것 같은데요. 네. 처음에는 택배 기사가 같이 타게 되면은 층을 내가 내리는 것보다 겹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한 몇 년 지내다 보니까 택배 기사님들을 만나게 되면은 저희 CJ 대한통운이 조금 물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른 기사님의 물건을 받아서 오히려 제가 갖다 주는 게 시간이 빨라서 대리 물건을 배송하시고. 대리 배송을 해주고 출제합니다. 엘리베이터는 한 분이 타시는 거죠. 네, 그래서 오로지 그거는 뭐 봉사라기보다도 네. 제 시간 편리상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또 이런 지혜들이 발휘가 되면서 유도리 있게 진행이 되고 있었군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요. 네. 그 고객분들은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죠? 절대 저희들이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20층짜리 아파트를 갑니다. 네. 가게 되면 청층이 갈 수는 없으니까 5층, 10층, 15층 이렇게 정해서 그러니까 5층에서 10층 사이 물건은 10층에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엘리베이터 네. 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20층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밑에 계단을 타고 내려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청청이 배송을 해주는 거지. 절대 기사들이 엘리베이터를 붙잡고 이런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지금 요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이번 기회로 요 택배 기사님들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많이 붙잡고 있다 이런 오해 불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만나는 것도 그분들은 이제 매일 보니까 이게 매일 붙잡고 있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짧은 시간이니까 좀 양해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영민님 요거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요 일을 이제 지금 혹시 같이 하시는 건지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아까. 아니요. 그러진 않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없는 것으로 이따가 다른 질문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또 빨리빨리 넘어가거든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잠깐 얘기들을 해봤고 오늘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 많은 수원 시민분들이 지금 택배 노동자분들 이야기 들으면서 지금 처음 알게 되는 사실들 이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거 많이 도움이 돼서 앞으로 택배 노동자분들 만나시면 인사도 잘 하시고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는데 오신 분들 중에 한 분이 그 신청곡을 또 말씀해 주시면 또 노래를 듣는 순서가 있거든요. 어느 분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김준수님. 그 개인적으로 그 네. 동물원의 변해가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동물원의 변해가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권리나 이런 것들이 좋은 것 쪽으로 변해가고 노동자의 물결이 바람을 타고 좋은 세상으로 변해갔으면 하는 마음에 동물원의 변해가네를 신청합니다. 네, 너무 멋있는 오늘 보니까 멋있는 포지션을 김준수님 맡으시기로 하신 것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 김준수님 택배 노동자 김준수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동물원의 변해가네. 네, 너무 좋은 의미가 담긴 좋은 노래 동물원의 변해가네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소개할 때는 아마 여기 청취자분들 못 들으셨을 텐데 이 세 분 모두 택배 노동조합 조합원이세요, 그죠? 예, 맞습니다. 조합원이신데 저희가 택배 노조는 또 언론에서는 많이 접했거든요. 이 여러 가지 이제 사건에 대해 접하고 했는데 이 택배 노조를 이제 만드는 과정들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택배 노조가 생긴 이전과 이후에 무슨 변화들이 있는지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노동조합을 맨 처음에 만나게 된 계기는 요 앞에 있는 그 권우호 씨를 통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처음 시작이 우리를 지키자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가 해고당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저희는 해고라는 거는 이제 코드가 막힌다는 건데 네. 이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모여서 만든 게 노동조합이었어요. 이제 그래서 인원이 늘면서 조금씩 변해가고 제도가 바뀌면서 좋은 환경으로 됐던 게 노동조합을 해서 뭐 좋은 이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노동조합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고 그러면 군호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구체적으로는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실 때라든가 어떤 변화들이 제일 크게 있을까요? 지금 엄청 많이 변했죠. 많이 변했나요? 네. 말 그대로 뭐 산전백태라고 할까요? 음, 옛날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노조가 생기기 전에는 네. 저희들이 출근 시간이 보통 새벽 5시 반에 출근을 했어요. 새벽 5시 반이요? 네. 와. 그리고 보통 한 화요일 같은 경우는 밤 12시 정도까지 일을 했는데 지금은 그걸 떠나서 이제 우리가 분류 작업에서 이제 해방이 돼 버렸어요. 사회적 합의에 의해 가지고 분류 작업에서 해방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출근 시간이 많이 이제 유연해진 거죠. 그래서 보통 저는 이제 한 9시 정도에 출근을 해서 네. 오후 한 5시 되면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저녁 있는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5시 반에 출근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9시가 되면 정말 이제 시간이 많이 늘었네요. 줄었네요. 일하는 시간 줄어든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남편분, 권원님 남편분께서 노동 시간이 많이 줄어드는 게 이제 좋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조영무님 집에서 느끼기에는 이게 노동자 생기고 나서 어떻게 뭐 구체적으로 느끼시는 게 있으세요? 많죠. 일단은 아까도 해주듯이 이제 5시 반이었는데 9시면 그 아침에 시간은 부인에게는 큰 시간이죠. 그리고 들어온 시간도 그렇고 또 여유로운 생활을 가지니까 둘이 뭐 외출해서 나갈 수도 있고 또 동료들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그런 면이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예. 야 이게 또 두 분 사이가 좋으신가 보네요. 왜냐하면 또 사이가 안 좋으면 밖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야 그래야 더 편하다 이런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참 질문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김준수님께 다시 이제 말씀을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제 노동조합이 힘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 생기게 됐잖아요. 네. 생기게 됐으면 제가 이렇게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제 괜찮았는데 회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뭐 행동을 하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전에는 노동조합을 하기 전에 있는 저희 현장은 말 그대로 그냥 하인이라고 표현하면 될 거예요. 하인이라고 얘기하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함부로 대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 시간과 일들을 모두 해야지만 저희가 고용 불안이 그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좀 반전이 됐다고 생각을 할까요? 오히려 그 사용자인 그 지사장이나 아니면 집배점장들이 우리 노조를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현장이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바꿔야 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제일 먼저 바꿔야 될 것은 그 시간적인 여유. 우리가 상하차 시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물건을 싣고 나가는 시간대가 있는데 아직도 차를 기다리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네, 그게 우리가 그 일이 끝나는 시간하고 연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하차 시간도 물론 중요하고 물건이 올 때 박스마다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네, 그 금액이 일정하지가 않고 회사에 따라서 그 일방적인 금액으로 물건 크기가 무게와 크기가 올 경우 있어요. 그래서 물건 금액이 일정화도 좀 우리가 많이 바꿔야 되고 제일 많이 바뀌어야 될 게 터미널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터미널이면 잠깐 뭐 청취자분들 아시겠는데 지금 짐을 싣는 그곳을 말씀하시는 네, 그렇죠. 거죠? 모든 차가 들어와서 택배를 하기 위해서 물건을 싣고 내리는 그 공간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250대 차량이 수원 건선 팔달지회에 터미널에 있는데 지금 그 정확히 따지면 한 2분의 1 정도가 차를 못 대고 외부에 차를 대고 물건을 싣고 있는 현 실정이에요. 어휴, 그러니까 지금 공간률이 너무 좁고 그 환경적 요인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해서 빨리 분구를 하든가 아니면은 그 차 대수를 줄이든가 해야 되는데 줄이려면 분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지금 저희 그 터미널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측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욕심이 남아 있어서 이제 네. 실행하지 않는 거군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요. 돈 때문에 비용 때문에 그렇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 와중에 또 기쁜 소식을 또 하나 접한 게 있는데 이 아마 다 이제 시청자분들도 아실 수도 있어요. 청취자분들도. 네. 얼마 전에 그 CJ통운을 상대로 이제 원청 사용자성에 대한 이제 고등법원 판결을 택배 노조가 무려 7년 동안이나 투쟁한 끝에 승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요거 일단은 제 소감이 어떠신지도 여쭙고 싶고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인지 요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거 지금 저의 기분은 진짜 너무도 감격스럽습니다. 그 이번에 판결은 진짜 사장 나와라라고 저희가 7년 동안 넘게 외쳤던 택배 노동자와 우리 특수 고용직 그리고 간접 고용 노동자들의 절규 외침이 옳았다는 것을 그리고 노조법 2조 3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법률에 반하는 행위였음을 법적으로 확인받은 역사적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그 노동조합에서는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용자가 CJ 그 본사가 맞다라는 판결을 받아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그 기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런 판결하고 좀 전에 언급하신 대로 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하고는 안 맞네요, 그죠? 네. 지금 대통령이 실제로 불법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요 관련해서 저희 권호님은 또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택배 노동자들은 그 거부 판결이 정말 그 우리 김준수 씨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택배 노동자들이 그거를 엄청나게 반기고 있죠. 저희들 투쟁의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지난 그 2년 전에 우리가 65일 파업할 때도 그때 이제 우리가 외쳤던 게 진짜 사장 나오라 했거든요. 네. 근데 결국 안 나오고 우리 기사들이 그 손배소를 맞았어요. 근데 그 노조법 2, 3조를 그걸 막기 위해서 했던 그 노조법 2, 3조를 또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자,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많고요. 뭐 하여튼 우리 택배 노동자들은 우리 저뿐만 아니라 모든 택배 노동자들이 이것이 정말 완전한 확정 판결이 돼서 정말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됐으면 바랍니다. 네, 투쟁을 통해서 또 이렇게 쟁취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있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 최근에 그 쿠팡 현장에서 그 부당해고를 당한 지 이제 190일이 넘은 이런 이제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지금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이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거 지금 참 노동조합은 헌법에서 33조에서 헌법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을 쿠팡에서는 소식지를 그 나른다고 해서 입차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해고된 지가 벌써 192일자고요. 본사에서 지금 노숙농성을 한 지 183일째입니다. 아, 그 서울 테헤란로에 있는 네, 거기요? 맞습니다. 쿠팡 본사에서. 네. 그래서 지금 계속 그 투쟁을 하고 있고 우리 많은 그 시청자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네, 요 쿠팡 부당해고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저희 청취자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연결하자면 그 택배 현장에서 지금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뭐 대표적으로 뭐 사례가 있으면 저 고노님이 간략하게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지금 그 쿠팡에서 실시하는 뭐 덤미스라든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제도 나쁜 제도가 있어요. 나쁜 제도 클렌징이라고 부르는 이런 것도 있고. 뭐 배송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못하면은 크레임을 먹는다든지 그다음에 뭐 우리 공휴일에도 전부 다 돌아가면서 출근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다음에 자기들이 맡은 구역도 배타적이지도 않고 회사가 요구하면은 언제든지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나쁜 제도가 많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노동조합도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뭐 시간이 너무 금방 가요. 네. 이 택배 노동자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줄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택배 노동자 입장에서 매일 저희 마주하는 이제 시민들, 수원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마디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뭐 제 마음속에 있지만 고맙습니다라는 말밖에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항상 제가 그 물건을 갖다 주면서 제가 수익을 얻기 때문에 우리 수원 시민 아니 제 구역에 있는 주민분들한테 행복하세요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고노님도 말씀해 주시죠. 뭐 아까도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제가 수원 시민뿐만 아니라 모든 고객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쿠팡 부당해고 투쟁에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쿠팡 부당해고 투쟁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 가장 목소리가 아름다우시고 말씀을 잘하신 저희 조영민 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수원 시민 여러분을 제가 이제 지역이니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전국에 있는 택배 노동자님 부인들도 같이 고생하고 했으니까 우리 같이 부인들도 화이팅 합시다. 네, 화이팅 합시다 한번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 택배 노동자분들 그 참 일과가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신 분들 저희 청취자분들도 오늘 나온 얘기들 듣고 이 택배 노동자들 택배 업무가 이렇고 실제로 택배 노동자분들이 이런 따뜻한 분들이구나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택배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이 세상에 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야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했던 여러분의 빛나는 노동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한번 모셔볼 수 있지 않을까요? 택배 노동자들이 노동 탄압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저희 타카피의 치고 달리라 마지막 선곡으로 선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좀 전에 그 아름다운 목소리의 주인공 조영민 님이 또 신청곡을 하나 해주셨어요. 제 이문세 씨의 붉은 노을 요까지 두 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으라차차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다 같이 으라차차 외치면서 빛나는 노동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노동은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의 빛나는 노동은 수원 FM 96.3에서 매주 월요일 11시 20시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